99.9%.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 중 99.9%는 이미 사라졌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수천만 년을 조용히 살다 인간이 발견하자마자 사라져버린 생명체들이 있었으니,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50억 마리가 인간에게 발견된 지 단 100년 만에 멸종당한 케이스부터, 심지어 발견된 지 딱 1년 만에 전멸한 생명체까지, 오늘은 인간이 발견한 순간 멸종이 시작되어 버린 인간이 절대 발견하면 안 됐던 생명체 탑6 바로 간다. 날지 못하는 새, 큰 바다오리, 키 80cm의 검은 등의 흰 배. 언뜻 보면 펭귄과 닮은 이 새는 사실 펭귄보다 먼저 펭귄이라고 불렸던 원조 펭귄. 녀석들은 수만 년 동안 북대서양 외딴 섬들에서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 작은 섬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당시 유럽에서는 희귀한 동물 표본을 수집하는 것이 엄청난 유행이었으니 귀족들의 거실마다 박제된 동물이 가득했고, 대학과 박물관은 신종 표본 하나를 위해 거액을 내걸었다. 큰 바다오리 역시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 무려 1000년간 무참히 학살당했고, 학자들은 큰 바다오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를 본 학자들의 반응은 보호가 아닌 바로 멸종전 표본 확보. 박물관과 수집가들은 마지막 큰 바다오리를 박제하기 위해서 거대한 현상금을 걸었고, 어부들은 너도 나도 마지막 새를 잡기 위해 배를 띄우게 된다. 그리고 1844년 6월 3일 아이슬란드 엘디 섬에서 3명의 어부가 지구상 마지막 큰 바다오리 한 쌍을 발견하고 말았고, 어부들은 2마리를 차례로 목졸라 죽인 뒤 박물관에 팔아넘기게 된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온 큰 바다오리는 인간에게 발견된 지 단 1000년 만에 싸그리 멸종. 결국 인간들의 박물관의 진열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발견된 지 1000년이 아닌 단 500년 만에 멸종된 생명체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1494년 8월 카리브해 도미니카 인근 알타벨로 섬. 콜럼버스의 2번째 항해단이 신대륙을 탐험하던 중 처음 보는 거대한 바다동물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녀석의 정체는 카리브해 몽크실. 길이 2.4m, 몸무게 200kg의 웅장한 스펙을 가진 녀석은 인간을 처음 보고 도망조차 치지 않았으니 천적 없이 자라온 녀석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그러나 3개월 가까이 항해를 하며 이미 식량이 바닥난 상태였던 콜럼버스 함대에게 녀석들은 좋은 식량이었고, 그렇게 발견 첫날 바로 8마리 사살하여 씹고 뜯고 맛보게 된다. 이는 다른 종을 처음 발견하자마자 바로 학살을 시작한 충격적인 역사로, 곧바로 녀석들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카리브해 전체에 퍼지며 본격적인 대규모 사냥이 시작된다. 그렇게 수만 년을 살아온 녀석들은 인간이 발견한 지 단 수백 년 만에 고기는 식량으로, 가죽은 가방으로, 기름은 등불로 바뀌었고, 그렇게 박물관 박제를 위해 마지막 씨까지 탈탈 턴 결과 결국 1952년 녀석들의 흔적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끊기게 된다. 인간에게는 영광의 신대륙 발견이 누군가에게는 발견 첫날부터 멸종으로 이어진 저주였던 것. 그런데 여기서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인간에게 발견된 지 500년이 아닌 단 100년 만에 50억 마리가 멸종한 생명체가 있다는 건데, 19세기 초 미국 북동부 하늘 위로 거대한 새떼가 지나가고 있었으니 이들의 정체는 바로 여행 비둘기. 길이 약 40cm의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 새의 당시 추정 개체수는 무려 50억 마리. 지구상 어떤 새보다도 가장 많은 압도적인 숫자로 무려 당시 인간의 수보다 많았다. 녀석들이 떼를 지어 날면 하늘이 어두워졌고 며칠 동안 태양빛마저 가려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도저히 멸종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 그러나 녀석들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번식. 여행 비둘기는 최소 수백만 마리가 모여야 서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알을 낳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 특성이 인간에게 발각되고 말았으니 19세기 후반 미국의 철도가 깔리고 전신이 보급되자 사냥꾼들은 새떼가 어디에 모이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 수만 명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모여 총과 그물, 심지어 나무까지 통째로 베어버리는 방식으로 녀석들을 사냥하기 시작. 한 번 사냥에 수백 수천 마리씩 삭제되어 버린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자 50억 마리까지 번성했던 녀석들은 얼마 뒤 수만 마리로, 그리고 다시 수백 마리로 줄게 되었고,
결국 1914년 9월 1일 미국 신시내티 동물원 조류 사육장에서 마지막 한 마리 여행 비둘기 암컷 마사가 쓰러지게 되며 여행 비둘기라는 종 자체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한 마리 사냥할 때 1초 걸렸다고 쳐도 50억 초면 158년인데 현실에서 50억에서 0까지 걸린 시간은 딱 100년. 마사가 죽고 나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녀석의 사체를 박제로 만들어 박물관에 전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100년도 애시당초 50억 마리나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시간, 만약 50억이 아닌 단 1000마리만 있는 생명체라면 멸종까지 얼마나 걸리게 될까? 1598년 인도양 모리셔스 섬, 폭풍을 피해 상륙한 네덜란드 선원들 앞에 기괴하게 생긴 새 한 마리가 나타났으니 키 1m에 몸무게 20kg, 비대한 몸과 대비되는 빈약한 날개와 거대한 부리. 녀석의 이름은 바로 도도. 새를 본 선원들은 당황하였으니 그 이유는 이 새가 도망치지 않았던 것. 오히려 호기심에 선원들 앞으로 뒤뚱뒤뚱 다가오기까지 했으니 녀석들이 사는 섬에는 수만 년 동안 천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것. 그리고 이 한 가지가 도도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으니 배가 고팠던 선원들에게 도망 안 치는 20kg짜리 새는 그냥 걸어다니는 식량이나 다름없었고 선원들은 도도를 곤봉으로 때려잡으며 씹고 맛보고 즐겨버린다. 심지어 한 사람이 단 30분 만에 도도 7마리를 잡았다는 항해 일지까지 남아있을 정도. 본격적으로 식민지 개발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 끔찍해졌으니 선원들이 배에 태우고 온 쥐, 돼지 원숭이가 섬에 풀려나면서 땅에 둥지를 트는 도도의 알을 전부 먹어치우기 시작. 1년에 단 한 개의 알만 낳는 도도는 알이 사라지며 번식이 끊기고 말았고 결국 1681년 마지막 목격을 끝으로 도도새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인간이 발견한 지 겨우 단 83년 만의 일. 심지어 도도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바보라는 뜻이었는데 과연 진짜 바보는 누구인 것일까? 그런데 인간의 수명과 맞먹는 80년은커녕 인간에게 발견된 지 겨우 27년 만에 완전 싹쓸이 당해버린 생명체도 존재하였으니 1741년 11월 북태평양 베링해 러시아 탐험대의 배 세인트 피터호가 폭풍에 휘말려 이름 없는 무인도에 좌초하게 된다. 배에는 탐험대 의사 겸 박물학자인 게오르크 비렐름 슈텔러가 타고 있었는데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탐험대원들이 하나둘 죽어가던 그때 슈텔러는 이 섬 인근 바다에서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거대한 바다동물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녀석의 정체는 스텔러 바다소. 지구상 해우 중 가장 거대한 종으로 길이 9m에 무게 10톤, 코끼리보다 훨씬 거대한 비압도적인 생명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녀석들은 20분에 한 번 수면으로 올라와 얕은 물에서 해초를 뜯어먹는 순한 초식동물. 배고팠던 탐험대에게 이건 그냥 신이 내린 식량 그 자체. 탐험대는 작살 하나로 쉽게 사냥에 성공하며 10톤짜리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어치우게 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다음이었는데 슈텔러는 녀석들을 자세히 관찰해본 결과 녀석들에게서 치명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족애. 한 마리가 작살에 맞으면 다른 동료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모여들어 상처 입은 동료를 물 위로 떠받쳐주려 했고 심지어 수컷은 작살에 맞은 암컷이 죽을 때까지 며칠을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 사실은 곧 인간들에게는 학살 매뉴얼이 되어버린다. 한 마리를 작살에 꽂아 몰려드는 가족까지 차례차례 잡아들이며 학살을 반복했고 본토로 돌아간 탐험대는 이 거대 동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된다. 당시 녀석의 가죽 한 장이면 선원 한 명의 1년치 월급이 나왔으니 수많은 사냥꾼들이 베링섬으로 몰려들기 시작. 10,0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는 녀석들은 발견된 지 15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1768년 지구상 마지막 스텔러 바다소 한 마리가 자취를 감추고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으니 발견된 지 딱 27년 만의 일이었다. 탐욕 앞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인간의 사례인데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충격적인 것은 발견된 지 27년이 아닌 딱 1년 만에 멸종해버린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니 1894년 1월 뉴질랜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쿡해협의 외딴 무인도 스티븐스 섬. 이 섬에 막 처음으로 지어진 등대 하나가 운영을 시작하고 있었고 조수 등대지기로 이 외딴 섬에 발령받은 한 남자가 짐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라이얼.
라이얼은 외로운 등대 생활을 견디기 위해 티블스란 이름의 임신한 고양이 한 마리를 함께 데려오게 된다. 그러나 이 단 한 마리의 고양이가 무슨 일을 벌일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는데, 녀석이 섬에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티블스는 매일같이 등대 입구에 처음 보는 작은 새의 사체들을 물어다 놓기 시작한다. 키 단 10cm, 짧고 빈약한 날개에 검은 등에 노란 줄무늬, 게다가 날지조차 못하는 새. 라이얼은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찾아보려 하였으나 이 새의 종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 세계 어떤 학술지에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한 신종이었다. 흥분한 라이얼은 사체들을 박제로 만들어 유명 조류학자들에게 즉시 보내게 되는데, 표본을 받은 학자들 또한 새기의 발견에 환호하며 그의 이름을 따서 라이얼 굴뚝새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 그러나 이 환호의 순간이 곧 라이얼 굴뚝새의 종말이 되어버렸으니 임신해서 들어온 티블스는 이미 새끼들을 낳기 시작하며 스티븐스 섬은 점점 야생 고양이 떼의 섬으로 변해버리게 된다. 날지 못하는 10cm짜리 새와 고양이 떼가 한 공간에 갇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 결국 1년 뒤 라이얼은 학자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며 새로운 종의 새는 인간에게 발견된 지 단 1년 만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현재 박물관에 남아있는 라이얼 굴뚝새 표본 16점 역시 전부 고양이가 물어왔던 사체. 지구상 어떤 학자도 살아있는 라이얼 굴뚝새를 직접 볼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인간에게 발견된 순간부터 멸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비극적인 운명의 녀석들. 그러나 사실 인간이 진짜 어이없게 멸종시킨 생명체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자신을 최상위 포식자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 인간. 그러나 이 탐욕스러운 원숭이들이 다른 생명들은 아주 그냥 발톱의 때처럼 본 덕분에 정말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인간을 내려다봤다고 멸종당한 생명체부터 사진 한 장 잘못 찍혀 멸종당한 생명체, 인간에게 복제당한 뒤 진짜는 멸종당한 생명체까지 오늘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멸종당한 생명체 딱 집중. 맛없다고 개밥이 된 생명체 블루벅. 남아프리카에 살던 푸른빛의 아름다운 이 영양은 아프리카 대형 포유류 중 최초로 멸종당한 종이다. 17세기 유럽 사냥꾼들은 녀석들을 처음 발견하자 잡아서 맛봤는데 맛이 끔찍했다. 기름기가 없고 퍽퍽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개한테 줬다. 고기는 사람이 못 먹으니까 개나 먹으라고 먹이로 던져줬고 인간은 녀석들의 가죽만 벗겼다. 어차피 맛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거 그냥 닥치는 대로 쏴 죽이며 과죽만 취하고 서식지까지 농경지로 바꿔버리기까지. 결국 1800년경 이 세상에서 블루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전 세계의 박제가 딱 4마리 남았다.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다음 동물이다. 인간보다 크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모아. 한때 뉴질랜드에는 키 3.6m급의 역사상 가장 큰 새가 살고 있었는데 워낙 사이즈가 거대하다 보니 애초에 천적 따위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경계심 역시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던 13세기 뉴질랜드에 도착한 마오리족은 모아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키 3m가 넘는 거대한 새가 자신의 절반 남짓한 인간 따위 두려워할 리 만무. 도망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을 내려다본다. 그러나 덩치는 자신보다 큰데 만만하다. 이건 인간 입장에서는 그냥 개꿀 음식인 거다. 모아가 아무 의심 없이 인간을 내려다보자 얼척없던 인간들은 본격적인 학살을 시작. 돌 던져 잡고 함정 파서 조진다. 게다가 모아는 소화를 위해 뜨거운 돌을 삼키는 습성이 있었는데 마오리족은 이 특성을 이용 나중에는 돌 위치까지 추적하며 그야말로 모아를 싹쓸이 해버린다. 사냥이 아닌 거의 수학에 가까운 형태.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뼈로 도구를 만들고 고기는 훈제해서 저장. 그 결과 겨우 딱 100년 만에 지구상에서 깔끔하게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사실 모아는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복제당한 뒤 멸종당한 생명체 오록스. 불고기, 갈비, 한우의 조상은 바로 오록스. 녀석은 키 180cm에 몸무게만 무려 680kg으로 현대 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짐승. 인간은 약 10,000년 전부터 이 야생소를 길들이기 시작. 수천 년에 걸쳐 순한 놈들만 골라서 가축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가축화된 소가 있으니까 야생 원본은 쓸모없다고 생각한 것. 그렇게 쓸모없어진 야생소를 그냥 조져버리기 시작. 녀석들의 서식지까지 농경지로 바꿔버린다.
비유하자면 파일을 복사해놓고 원본을 삭제한 격인데, 결국 1627년 폴란드 야쿠토프 숲에서 마지막 암컷 한 마리가 죽으며 오록스의 마지막 원본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고, 인간은 오록스의 복사본만을 먹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멸종한 생명체 후이아. 1901년 뉴질랜드에 방문한 영국 요크 공작은 현지인들한테 선물로 받은 후이아 새의 깃털을 모자에 꽂고 사진을 한 장 받게 되는데, 하필 요크 공작은 훗날 영국의 왕이 되는 조지 5세로 이 유명인이 찍은 사진이 유럽 전역에 퍼졌고, 그와 동시에 후이아 깃털은 최고급 패션 아이템이 돼버린 것. 순식간에 깃털 가격은 5배가 폭등. 후이아 한 마리면 돈을 쓸어담게 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후이아 사냥에 뛰어들게 된다. 새가 점점 귀해지자 학자들마저 표본을 구매하기를 희망. 결국 그렇게 사진이 찍힌 딱 6년 만인 1907년 후이아 새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2024년 경매에서 깃털 단 한 개가 약 3,800만 원에 낙찰, 박제 한 쌍은 약 6억 원에 팔리게 된다. 인간의 전쟁에 멸종당한 동물 시리아 야생당나귀. 역대 가장 작은 말과 동물 시리아 야생당나귀. 어깨 높이 겨우 1m로 인간도 귀여워하던 작고 귀여운 녀석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중동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이 식량 부족으로 이 녀석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아예 자동차를 몰고 추격 사냥을 해버리며 도망가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씨를 말려버렸고, 결국 1927년 요르단의 한 오아시스에서 마지막 야생 개체를 사살. 같은 해 비엔나 동물원의 마지막 개체마저 사망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한국인데, 식민지 수탈이 멸종시킨 동물 독도 강치.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는 한때 수만 마리의 바다사자가 살았다. 독도 강치, 울릉도와 독도 해안을 가득 메운 강치 무리는 장관이었는데,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 강치를 조직적으로 도살하였으니 전담 포획 회사까지 설립. 1904년 한 해에만 무려 3,200마리를 잡고 8년 동안 총 14,000마리를 잡으며 아예 씨를 말려버린다. 이유는 바로 돈. 식민지 자원 수탈 이름 아래 기름은 등불에 쓰이고 가죽은 가방에 썼으며 뼈는 비료로 만들었다. 즉 강치의 모든 부위를 돈으로 환산하였고, 덩치가 작은 새끼 강치들은 살아있는 채로 일본 서커스단에 팔아 넘겨버린 것. 그렇게 1975년 독도 강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은 이 강치 포획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쓰기까지 했다는 건데, 즉 그곳 강치를 사냥을 했으니 그 땅도 자기 땅이라는 논리.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사라진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 그러나 인간이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멸종시킨 동물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장식품으로 쓰이기 위해 멸종당한 생명체 카롤라이나 앵무새. 한때 미국 하늘을 수놓았던 화려한 외형의 이 앵무새는 바로 이 잘난 외모 때문에 인간에게 장식용 애완동물로 큰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막상 키워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버려지기 시작. 갑자기 자연에 버려진 앵무새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녀석들이 과일을 먹는다는 이유로 인간들 역시 녀석들을 조지기 시작. 인간놈들이 멋대로 애완용으로 기르다 멋대로 자연에 버리고 멋대로 사냥하는 못 같은 상황에 결국 1904년 마지막 야생 캐롤라이나 앵무새가 사살되었고, 1918년 동물원에 남은 마지막 한 쌍까지 죽으며 그렇게 녀석들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멸종당한 동물 화가. 이름부터 특이한 녀석의 생김새는 앞은 얼룩말, 뒤는 말의 모습으로 마치 두 동물이 반씩 붙어있는 듯한 특이한 생김새인데, 그러나 이 신기한 생김새는 고귀하신 인간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모습이었고, 익숙하지 않음은 불쾌함으로, 불쾌함은 해로움으로 이어지며 녀석들을 향한 무자비한 사냥이 시작된다. 게다가 녀석의 가죽까지 특이하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게 되자 누군가는 재미로, 누군가는 돈을 위해 무자비한 학살 게임이 계속되었고, 결국 1883년 암스테르담 동물원의 마지막 콰가가 눈을 감으며 콰가는 그렇게 인간 때문에 멸종해버리고 만다. 누명을 써서 멸종당한 생명체 타즈메니아 호랑이. 늑대의 무늬에 호랑이 무늬를 가진 독특한 외형의 이 녀석은 호주의 오지 타즈메니아에서 오랫동안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이 기르던 가축들이 죽자 화낼 곳이 필요했던 멍청한 인간들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 녀석들이 원인이라고 뒤집어 씌우기 시작한다.
게다가 정부까지 녀석들에게 현상금까지 걸어 독려하였고 결국 1930년 마지막 야생 개체가 사냥을 당해 죽고 6년 뒤 호바트 동물원에 있던 마지막 한 마리마저 죽음을 맞이하며 그렇게 타즈메니아 호랑이는 정말 황당하게 억울한 누명으로 멸종하게 된다. 동물보호법이 발표된 지 불과 2달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 과학자들이 멸종시킨 생명체 피구프트 오소니아. 작고 예민하고 조용한 특성을 가진 피구프트 오소니아는 사람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그림자 같은 설치류인데 고산지대의 깊은 숲속에서 살아가는 녀석들은 온도, 습도, 먹이, 빛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만 살 수 있는 극도로 예민한 동물들이다. 그러던 1900년대 초 한 생물학자가 전설로만 존재하던 녀석을 우연히 발견, 학계는 새로운 종의 발견에 열광하였고 연구자들은 앞다투어 포획을 시작, 무분별하게 해부하고 보존하고 자랑한다.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고 관광객은 몰려들었으나 정작 살아있는 개체는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 결국 아무도 정확한 멸종 시기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지운 생명체 피구프트 오소니아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누군가는 사냥을 했고 누군가는 팔아넘기고 누구는 재미로 죽인 생명체들, 그야말로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어이없는 멸종 그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 과거형이 아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생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그들은 지워진다. 그러나 인간이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멸종시킨 동물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너무 멋있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엘크. 사슴계의 왕이라고 불렸던 아일랜드 엘크는 평균 키 2m, 몸무게 700kg에 달하는 이 거대한 생명체의 압도적인 특징은 바로 뿔. 한쪽당 2m씩 양쪽 합쳐 무려 4m에 달하던 거대한 뿔이 인간이라는 놈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뿔이 멋있으니까, 벽에 장식하기 좋으니까 라는 잣 같은 이유로 엘크들을 보이는 족족 잡아 조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엘크는 이런 위협적인 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힘 한 번 못 쓰고 싹쓸이 당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뿔이 무기가 아닌 짝을 유혹하기 위한 장식품이었기 때문. 잘생겨야 야스할 수 있다는 번식의 법칙에 따라 세대를 거듭할수록 뿔은 점차 커졌고 몸은 무거워졌으며 움직임은 느려졌다. 도망은커녕 뿔 무게를 못 이겨 목이 부러지기까지. 결국 잘못된 진화 테크트리와 인간의 추악한 욕심이 맞물리며 7700년 전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너무 쓸모없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아틀라스 곰. 북아프리카만에 살았던 아틀라스 곰은 키 2.7m, 체중 450kg으로 한 덩치 하는 걸로 동네에서 유명했는데, 이 피지컬이 하필이면 개돼지 같은 로마인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들은 이 곰을 검투장에 끌고 들어가 사람과 싸우게 하고 사자랑 싸우게 하더니 창으로 찔러보기도 한다. 어차피 녀석들은 검투쇼의 부속품이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흥분만 한다면 녀석의 생사 따위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쓸모가 없어지자 그냥 죽인다. 잡아다 죽이고, 마주치면 죽이고, 지루하다고 죽이고, 위협된다고 죽이고. 그렇게 19세기 중반 결국 그냥 곰이었던 죄밖에 없던 녀석은 영원히 역사에서 삭제되게 된다. 역시 인간이 인간했다. 너무 시끄럽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카우아이 5.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깊은 숲속에서 황금빛 깃털을 흔들며 노래하던 녀석은 특유의 청명한 울음소리로 숲의 종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서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근처 마을 사람들은 시끄럽다, 귀신을 부르는 소리다, 죽은 영혼 소리다 등 온갖 쌉소리로 갑자기 엇가를 해나갔고, 그렇게 덫으로 잡고 총으로 쏴잡으며 노래하는 새는 하나둘 사라져가기 시작. 이에 모기 전염병에 서식지 파괴까지 겹치게 되며 결국 1987년 마지막 수컷의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카우아이 5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너무 사람을 좋아한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포클랜드 늑대. 남아메리카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개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역 이름을 따서 포클랜드 늑대라고 이름 짓게 된다. 원래 동네 자체가 워낙 평화로운 곳이라 이 포클랜드 늑대들이 사실상 섬의 최상위 포식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천적이 없어서인지 사람을 처음부터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한 탓에 처음 이곳에 도착한 선장이 녀석을 애완용으로 기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당시 찰스 다윈은 이 동물은 인간에게 경계심이 없고 너무 온순하여
곧 멸종할 것이다 라고 했고, 곧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으니 처음에는 녀석들을 귀여워하던 인간들도 점차 녀석들을 지겨워하며 호구로 보기 시작, 단순 가죽 획득용 사냥감으로 보며 무차별적 사냥을 조졌고, 결국 1876년 마지막 녀석이 양치기에게 사냥당하면서 포클랜드 늑대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너무 예쁘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드레돈 나비. 이름부터 뭔가 고급진 이 생명체는 날개를 펴면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는 중남미의 보석이었다. 그러나 몇몇 변태 같은 인간들이 녀석의 파란빛 날개에 이상하게 꽂히게 되었고, 결국 19세기 말 유럽 상류층들은 이 나비의 날개를 모아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 심지어 여자들은 모자 위에 이 죽은 나비를 꽂아 올리는 걸 유행시켜버린다. 희귀할수록 아름답다는 이 멍청한 논리에 따라 이 나비 한 마리에만 수십만씩 하는 수집품으로 거래되기 시작, 남미 현지인들까지 나서 무분별한 나비 사냥에 나서게 된다.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수천 마리까지 팔아먹고 선물하고 전시하고 야무지게 조리돌림을 해먹은 결과 녀석은 숲이 아닌 시장과 박물관에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박물관에 박제된 시체 몇 마리만 남고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역사상 유일하게 2번 멸종한 동물 피레네 아이벡스. 유럽 피레네 산맥에서 서식했던 이 야생 염소는 인간들의 과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2000년 멸종하게 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마지막 개체가 죽기 1년 전 미래의 복제 가능성을 염두하여 조직을 채취하였고, 결국 녀석의 복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되는데, 그러나 복제된 새끼는 호흡에 문제가 있어 태어난 지 단 7분 만에 사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피레네의 아이벡스는 2000년과 2003년 역사상 유일하게 2번 멸종한 동물로 기록되게 된다. 어이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유들로 사라진 생명체들. 그러나 이것은 단순 과거형이 아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생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었으니. 5위 흑호. 깐진하는 검은색 줄무늬를 두르고 있는 이 녀석은 전 세계 7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은 희귀 호랑이다. 벵골 호랑이에서 멜라닌 과다로 발생한 돌연변이로 사람들은 그 존재를 살아있는 전설로 불렀는데, 하지만 전설은 오래가지 못했으니 검은 가죽은 황금보다 비쌌고, 결국 전 세계에 난다긴다 하는 밀렵군 수백 명이 달려들기 시작, 현재는 2020년에 인도 정글에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사실상 멸종에 가까운 상태라고. 4위 사올라. 아시아의 유니콘으로 불리는 이 녀석은 2021년 동남아시안 게임의 공식 마스코트로 선정될 만큼 매우 희귀한 종인데, 안 그래도 적은 녀석들이 인간들이 설치해놓은 덫에 걸려서 계속 죽어갔고, 결국 2013년에 발견된 개체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멸종을 앞두고 있다고. 3위 바키타 돌고래. 눈이 판다와 닮아 바다의 판다라고 불리는 바키타 돌고래. 크기 1.5m, 몸무게 40kg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로 불리는 녀석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희귀하다는 이유로 불법 포획의 표적이 되기 시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 바키타 돌고래 보호를 외쳤으나 끝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결국 작년 기준 8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2위 피노키오 도마뱀. 코끝에서 작은 뿔처럼 튀어나온 돌기가 피노키오 코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 피노키오 도마뱀. 이 돌기는 수컷만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암컷한테 어필하기 위해 쓰인다는데, 1953년 한 과학자에 의해 극적으로 발견되었으나 그 뒤 무려 50년간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멸종된 줄 알았으나 2005년에 한 번, 2013년에도 한 번 발견되며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1위 레드앤드피쉬. 손처럼 생긴 앞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레드앤드피쉬.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수영을 하지 않고 땅을 짚고 느긋하게 기어다닌다고 알려져 있는데, 호주의 해안의 극히 좁은 지역에서만 서식, 심지어는 산호초에 숨어 지내기 때문에 매우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1996년 이후 27년 만인 2023년에 다시 발견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20마리도 안 남은 멸종에 가까운 생명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멸종시킨 동물은 더욱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인간을 얕봤다가 멸종당한 생명체 코끼리새. 키 3m, 몸무게 500kg급의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새였던 이 녀석. 압도적인 피지컬을 휘두르며 마다가스카르 섬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거대하다 보니 천적이 없었다는 것. 어느 날 섬에 나타난 조그만 인간 따위 당연히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고, 도망가기는커녕 그냥 멀뚱히 서서 쳐다보기만 한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미친 변수에는 자연의 피지컬 공식이 통하지 않았으니 인간들은 무기와 전략을 활용해
순식간에 녀석들을 조리돌림하기 시작. 결국 코끼리새는 순식간에 식량 공급기로 전락하고 만다. 사냥이 아닌 거의 학살에 가까운 수준. 그렇게 한 번에 한 세대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며 결국 17세기 말 코끼리새는 인간을 얕봤다는 대죄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인간이랑 같이 살려다가 멸종당한 생명체 바이지. 수백만 년 동안 중국 양쯔강에서만 살아온 지구 유일의 강돌고래로 사람들은 녀석을 양쯔강의 여신이라 불렀는데, 그러나 중국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양쯔강은 시간에 따라 그만큼 미친 듯이 사람이 몰려들었고 바이지가 도저히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 이 여신은 도망가기는커녕 사람이 만든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으니 배가 다녀도 같이 헤엄쳤고 그물이 깔려도 계속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이 돌고래의 생존 따위 알 바가 아니었으니 화물선, 유람선, 공장까지 마구 들어서며 강은 물이 아닌 쇳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초음파로 살아가는 돌고래는 사실상 장님이 되어버린다. 길을 못 찾고 장애물을 못 보고 배에 치이고 그렇게 누구도 사냥한 적 없던 바이지는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 결국 2006년 기능적 멸종이라는 한 줄만 남긴 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인간과의 전쟁에서 져서 멸종한 생명체 하스트 독수리. 지구 역사상 가장 컸던 3m급의 이 거대한 독수리는 뉴질랜드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였는데 이 괴물 같은 녀석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먹이, 바로 모아새였다. 날지 못하고 덩치만 컸던 초식동물 모아새는 수천 년간 하스트 독수리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는데, 그러나 인간이 뉴질랜드에 도착하며 이 균형은 깨지게 되었으니 사람들 역시 모아새를 보고 식량으로 생각한 것. 그렇게 순식간에 모아새를 조져버린다. 인간과의 먹이 경쟁에서 밀린 하스트 독수리는 결국 인간을 공격하며 전쟁을 벌였지만 절대 강자인 인간에게는 역부족일 뿐. 그 결과 전쟁에서 대패하며 1400년대 뉴질랜드 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밤에 울었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웃는 올빼미. 외형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이 녀석에게는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울음소리. 밤이 되면 숲속에서 사람 같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는데 녀석에게는 자연스러운 울음소리였지만 인간 입장에서 한밤에 듣기에는 거슬리는 소리, 그리고 이 불쾌함은 곧바로 제거 대상이 된다. 그렇게 녀석들은 위대하신 인간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사살되기 시작. 결국 1900년대 초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다. 인간과 길이 겹쳤다고 멸종위기에 몰린 생명체 사이가 영양. 길게 튀어나온 기괴한 코로 중앙아시아 초원을 누비는 이 녀석들은 한 번에 수십만 마리 단위로 이동하는 대형 초식동물인데 보통 계절과 먹이를 따라 해마다 같은 길을 대이동해야 하는, 즉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녀석들이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아무 문제없던 그 길 위에 작은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인간이 그 길목을 사용하기로 한 것. 녀석들이 다니던 길 위에 갑자기 도로가, 철도가, 도시가 생겨버렸고 달려오다 놀란 녀석들은 밀리고 넘어지며 압사. 오히려 이 틈을 노린 인간들은 녀석들을 모조리 사냥해버린다. 그렇게 한 번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성큼성큼 줄기 시작. 결국 2000년대 초 사이가 영양은 멸종 직전까지 가버리게 된다. 너무 느리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자이언트 그라운드 슬로스. 키 무려 6m, 몸무게 4000kg의 저세상급 피지컬로 코끼리보다 크고 자동차보다 무거운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나무늘보였는데 사실상 이건 뭐 이름만 늘보지 녀석이 뒷발로 일어나면 실제로 집채만 했고 앞발의 거대한 발톱은 사람 따위 가볍게 찢을 수 있는 수준. 그러나 이 괴물 같은 생명체의 문제는 힘도 크기도 아닌 속도. 느려도 너무 느렸다. 이 녀석은 위험을 느껴도 아예 뛰지를 않았는데 정확히는 지금껏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 녀석에게 혼자 덤비는 짐승은 사실상 발톱 한 방으로 죽이면 되어서인데, 그러나 인간은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 명이 협동해서 불과 창을 들고 녀석을 조지기 시작. 덩치가 커봤자 인간의 전략에는 아예 게임이 되지 않았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도살. 느려서 도망도 못 치는 녀석 따위 인간에게는 그저 식량 덩어리에 불과했고 결국 10,000년 전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 전역으로 퍼지며 자이언트 그라운드 슬로스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인간이 아닌 상대를 과소평가해서 멸종당한 생명체 모아날로. 몸길이 약 60cm에 날지 못하는 이 생명체는 하와이 제도에만 살았던 오리지널 원주민이었는데, 겉모습만 보면 그냥 통통한 오리인 녀석이 그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천적이 없었기 때문. 모아날로가 살던 하와이는 너무나 평화로운 환경이었고, 새인데도 불구 날 필요조차도 없이 땅에서 느릿하게 걸어다녔다. 심지어 알도 지킬 필요가 없으니 아무데나 대충 낚기까지. 그러나 인간이 이 섬에 오며 상황은 바뀌게 되었으니 바로 사람과 함께 온 외래종 쥐, 돼지, 개가 녀석들을 조지기 시작한 것. 이 외래종들은 애시당초 하와이 생태계에 없던 존재였기 때문에 모아날로는 이걸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쥐는 알을 먹고 돼지는 둥지를 헤집고 개는 성체를 물어뜯었다. 그럼에도 도망치는 방법조차 배운 적이 없던 모아날로는 계속해서 조져지기만 반복. 결국 1800년대 모아날로는 인간이 데려온 것들에 의해서 하와이 전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가죽이 멸종당한 생명체 바다밍크. 몸길이 약 70cm, 몸무게 2kg 남짓의 이 녀석은 밍크 중에서도 가장 작았고 가장 비쌌다. 게다가 녀석들의 진짜 문제는 크기도 힘도 아닌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는 점. 바다밍크는 사람을 보면 도망가기는커녕 그냥 근처에 있었고, 그 모습은 사냥꾼들에겐 신호였다. 바다밍크의 가죽은 두껍고 윤기가 났고 추운 지역에서 최고급 사치품으로 취급되는, 즉 돈이 되는 아이템. 그렇게 밍크는 한 마리씩 조용히 잡고 죽이고 벗겨진다. 결국 1894년경 마지막 바다밍크가 사냥당한 것으로 기록되며 이 생명체는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멸종 처리되게 된다. 누군가는 사냥했고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그냥 거슬렸다. 이 모든 멸종의 공통점은 단 하나, 인간에게 불편했기 때문. 이 이야기는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하나의 종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